약 3주 전 4월 23일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2026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사실 경찰과 언론이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촉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클립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 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준비되셨나요? 똑같은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호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칼라트 행사장이 방화범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최근 도시 전역에서 잇따른 공격 중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지금 올리 헤이그와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올리, 경찰은 10대들이 방화에 가담하도록 모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피터. 그리고 이는 어제 경찰이 멜버른 전역의 바와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및 방화 시도 위험에 대해 내놓은 매우 이례적인 경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시내에 있는 바 밤비가 화요일 이후 7번째로 공격당한 장소가 됐습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 집단이 오늘 아침 6시쯤 그 바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바깥에서 제리캔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번이 화요일 이후 7번째로 피해를 입은 장소입니다. 이번 주에 피해를 입은 다른 바와 장소들로는 사우스야라에 있는 에머슨과 엘비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시내에 있는 소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소호 방화 사건과 관련해 16세와 17세 2명의 10대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소들이 며칠 사이에 연이어 공격을 받거나 공격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중동 갱단들이 수다님들이나 아프리카 청소년 갱단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바를 표적으로 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런 곳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사실을 5천만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구식 삶을 해체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 생각해 그 의무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라 수바나우 와 타알라의 샤리아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재생할 것입니다. 이 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 영상을 보세요. 샤리아 순찰대가 호주에 도착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도 이 영상을 같은 이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감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왜 이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바 같은 젊은 호주인들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비도덕적인 일을 하러 가는 곳들을 표적으로 삼는 걸까요? 그들은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는 어디서나 그렇게 해요. 항상 같은 사람들이며 힌두교도는 아니에요. 그들은 불교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극단적인 기독교인들도 아니죠. 항상 한 집단이 있습니다. 멜버른,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라크 출신 갱단이 나이트클럽과 서구의 타락을 증오해서 멜버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범죄 전문 기사에 따르면 멜버른이 카르텔로 알려진 이라크계 갱단의 테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도시 반문화에 대한 도덕적 반감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 기자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해외 기반 조직은 최근 몇 달 동안 나이트클럽, 바, 레스토랑, 스트립클럽, 그리고 매춘업소를 대상으로 35건이 넘는 폭탄 테러를 벌였습니다. 총격, 주택 침입, 납치, 흉기 난동 등으로 대규모 경찰 작전이 벌어졌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멜버른은 이제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됐어요. 멜버른 얘기인데 정말입니다. 아니,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10년 연속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던 곳이 바로 멜버른입니다. 추리를 제쳤고 원래는 스칸디나비아 도시들도 언급하려 했지만 그 나라들이 제3세계 이민자들에게 문을 연 이후로는
순위에서 한참 밀려났죠. 그리고 이민을 담당하는 우리 내무부 장관.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저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이민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이 호주에 올 때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을 잃길 원하지 않습니다. 들으셨나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 이들을 권력에 앉혔고 이런 일을 한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연속 2차례나 권력의 자리에 앉힌 거죠? 그들은 계속할 것이고 엘버니즈는 3선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서구식 삶을 정말 싫어요. 이 광대는 그들에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과 우리 삶의 방식, 나이트클럽과 밤문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싫어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타락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성을 심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 말 좀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저도 그가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들어야 해요. 들어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들려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날이 오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세요. 통합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랫동안 다문화 담론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철학자네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로 녹아들어야 한다는 그런 멜팅 팟 개념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게 바로 이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저게 이 사람들 정체입니다. 그들은 서방을 증오합니다. 서방에 관한 모든 것을 증오하죠. 빅토리아 경찰은 아직 책임이 있는 그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의 기자 라이언 노맨쿠와 헤럴드 선 모두 월요일에 이 공격들이 카르텔이라는 갱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갱단은 투옥된 담배 밀매 조직의 보스 카짐 하마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 미스터 노맨코는 하마드가 이라크에서 체포되기 전에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조직 내 고위 소식통들이 그에게 이번 테러 캠페인이 보호비 갈취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이건 보호비 갈취가 아니고 그들은 스트립클럽이나 사창가, 나이트클럽에 보호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곳들이 문을 닫길 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에 ISIS식 칼리프 국가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앤서니 프리킹 엘버니지. 카르텔로 알려진 이 집단은 완고한 도덕적, 이념적 틀로 움직이며 야간 경제 전체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냥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경제의 20%가 사라지는 겁니다. 노골적인 요구. 저 요구들, 그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를 아무리 미워해도 모자랍니다. 모두 그들의 소행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고요? 왜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이 광대를 보세요. 우리 총리를 보세요. 모두가 호주인입니다. 이민자와 8대째 이곳에 살아온 호주인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호주인과 이민자 사이의 구분은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요. 알다시피 우리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비즈니스계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비즈니스 거물들 중 일부는 난민이나 이민자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호주인과 별개인가요? 다문화주의를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예외적인 사례만 보여주는 게 참 놀랍죠. 저는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또 다른 예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 BBC와 비슷한 SBS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긴 하지만 민간 기업이에요.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에 과하게 치우쳐 있죠. 이 진행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원네이션의 폴린 헨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경한 우파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때로는 그녀가 충분히 강경한 우파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녀는 호주가 반드시 선출해야 할 최소한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녀를 선출하지 않으면 그녀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누군가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우리는 이런 총리와 그의 내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죠. 그냥 당신답게 살라고요. 당신이 ICAC 대원이든 여성 할례를 하든 명예살인을 하든 말이죠. 여성을 특정 시각으로 보거나 LGBTQ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호주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호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폴린 헨스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진정한 호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호주나 영국,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19살 때 호주로 이민을 왔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호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의 충성심은 완전히 호주로 옮겨졌습니다. 언제였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파키스탄 크리켓팀을 응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들과 공통점이 없었고 모두 수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염을 기르고 경기장 중앙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젠장,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들과 공통점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도 사라졌죠. 저는 이무란 칸, 와심 아크람, 쇼에브 아크타르, 샤히드 아프리디를 보며 자랐고 그분들이 제 영웅이었습니다. 와심 아크람을 제외하면 그들 모두 결국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 말은 아직도 그의 정치 성향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파키스탄에서 나온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번째로 최고죠. 어쨌든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폴린 헨슨이 말한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이절 파라지에게 썼던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절 파라지는 배신자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루퍼트 로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갈색이든 검정이든 노랗든 하얗든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호주에 충성해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사실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의 국가, 오직 호주라는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세요. SBS가 폴린 헨슨을 비난할 거라 생각해 갈색 피부 남자를 선택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로니, 당신의 가족은 약 40년 전에 피지에서 호주로 왔죠? 원네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그녀가 정말 멋지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봐요. 당신은 그 백인 남자잖아요. 근데 난 그녀가 널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녀를 좋아하는 거야? 그녀는 널 싫어하고 가족을 추방시키고 싶어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정말 많이.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야. 너는 네 나라의 자부심을 가져야 해. 그리고 우리도 피지에서 왔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최고의 나라에 왔지. 나는 나 자신을 호주인이라고 불러. 나는 나 자신을 피지인이나 인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 나는 앞마당에 호주 국기 개양대를 세웠어. 그리고 여기에도 호주 국기가 있어. 보여줄게. 이게 첫 번째 국기야. 조금 더 작은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아마존 때문이야. 이민자인 내가 호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내가 영국의 무슬림 커뮤니티를 보면 그들은 왜 우리가 매일 영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하냐고 해. 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사실 그들도 해. 백인들도 그래. 자기 깃발도 흔들고 유니언 잭도 흔들지. 그리고 다른 일부 깨어있는 척하는 백인 광대들과 다른 이민자들이 함께 말하지. 그건 매우 불쾌하다고. 왜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게 불쾌한 거지? 이 사람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난 이걸 알고 있었어. 이건 가질 수 없는 입장가 아니야. 나는 정말 많은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아. 호주를 사랑하는 갈색 피부의 사람들과 흑인들도 정말 많아. 그리고 이건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야. 단지 호주를 사랑한다는 것만이 아니야. 그래, 물론 호주를 사랑하지. 왜냐하면 복지 수당이 나오니까. 아니야. 우리는 네가 호주를 모든 것보다, 심지어 네 조국보다도 더 우선시하기를 원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폴린 헨슨이 요구할 땐 아무 문제 없어. 이 나라에 왔다면 호주식 삶을 받아들여야 해. 아니면 그냥 네 있던 곳에 있어. 우리는 폴린 헨슨의 인종 관련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정당이 인종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는 정말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 제 모든 걸 보세요.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 저는 그녀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백인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했고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정말 바보 같네요. 너 좀 남자애 같아. 그가 널 추방시킬 거야. 아니야. 그녀는 안 그래. 이 바보들아. 그녀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내 집을 지킬 거야. 누가 내 집에 다른 가치를 들이거나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려 하면 막을 거야. 있잖아, 넌 환영받지 못해. 환영하지 않아. 넌 내 집에 올 수 없어. 누가 내 집에 온다고 상상해봐. 그래. 와서 이 깃발 치우라고 하겠지. 워키즘에 빠진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이 깃발들을 보고 이건 이민자에게 모욕이에요 라고 하겠지. 치워. 나가. 그냥 나가. 난 너를 알고 싶지 않아.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나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국가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쩐지 이런 걸 참아야만 해. 그리고 원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수입하는 건 뭔가? 우리가 찾는 건 뭔가? 이것이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다. 100만 명의 무슬림을 들여오면 그들은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아. 항상 20억 무슬림 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우리는 20억 무슬림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일부 무슬림만 상대하고 있다. 영국에는 500만 명의 무슬림이 있고 이제 미국에도 500만 명의 무슬림이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에 호주에는 300만 명, 아니 200만 명의 무슬림이 있어. 알겠어? 호주에는 200만 명의 무슬림이 있어. 그들 모두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거야. 5, 10%면 우리에게 충분히 위험해.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상대가 전체 인구의 1%가 아니라서 그래. 전체 인구의 2% 모든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봐봐. 우리가 뭘 들여오고 있는지 봐. 토니, 뻔뻔한 버크. 누군가 멋진 별명을 붙여줬는데 까먹었어. 이거 봐. 샤리아는 신의 계시야. 몇 명이나 믿을까? 사실 그건 넘어가자. 당신은 샤리아를 국가의 법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가 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봐. 이라크 인구의 91%가 샤리아 도입과 칼리프 국가 수립을 지지해. 91%. 그러니까 만약에 이라크인 100명을 데려온다면 그들 중 91%는 언젠가는 호주에서 샤리아를 원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의 충성심이 있는 곳이야. 물론 모두가 실제로 행동하진 않지만 5%나 10%는 그럴 수 있어. 그 5%나 10%가 네가 주목할 사람들이야. 네가 집중해야 할 건 그들이 보호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 닫아라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라크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봐, 아프간인들 상황이 더 심각해. 우리가 아프간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어. 99%의 아프간인들. 이 샤리아법 도입을 지지해. 파키스탄인들의 84%도 그래. 84%. 그러니까 파키스탄인 100명을 데려오면 그중 한 명은 해리스 술탄일 거고 14명, 15명은 뭐 다른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84명은 그래, 호주에 샤리아를 도입하자고 할 거야. 이건 존립의 위기야. 알겠어. 나는 미국과 영국 같은 서구에서 무슬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모아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어. 앉아서 전부 시청해봐.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건 더 이상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아니야. 이 일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 정치인들을 꼭 쫓아내야 해. 이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어제 나는 5번째 무슬림 남성이 ISIS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된 이 뉴스 사건을 다뤘어. 한편으로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대놓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대놓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공격하고 있어. 실제로 그들은 반대로 더 강하게 나가. 그들은 이렇게 말해. 저 사람 말 좀 들어봐. 내 선거구에서는 특히 라이카르트에서 해가 진 후 저녁 기도가 끝나면 거리가 활기를 띱니다.
가족들과 지역사회가 라이카트의 호튼 스트리트에 모이고 시드니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 잘난 척하는 얼굴 좀 봐. 레큐엠바에는 아마 나이트클럽, 술집, 펍도 없을 거야. 우리는 이런 경향을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봐왔습니다. 사실상 출입이 어려운 구역이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거고 그 캠프도 그런 구역입니다. 늦은 밤이나 밤중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잘난 척하는 얼굴 좀 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칠 거야. 맞아, 그럴 거야. 걔네들은 신경 안 써. 걔네들은 돈이 많아서 일 끝나면 바로 다른 데로 떠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영국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말이야. 그냥 생각해봤어? 그거 슬프지 않아? 글쎄, 그게 인생이란 거겠지.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는 건 지배계층이야. 그리고 때로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결국 재앙으로 끝나기도 하지.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야. 그건 지배계층이야. 그들은 자비로운 척하고 싶어 했지. 앙겔라 메르켈은 우린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럽의 국경을 열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어. 상범죄, 흉기난동, 주택 침입까지. 악몽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집안 남자들이 칼에 찔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동네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피어스 모건은 신경 쓰지 않아. 그는 런던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살아서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 그는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 피어스 모건은 여기 살지 않아. 하지만 그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세상에 도덕적인 척을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내가 보는 건 런던뿐이야. 내가 보는 건 런던이 정말 활기찬 곳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는 그들 사이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일부 지역이 있어. 분명히 백인 동네 일부가 있지. 그 지역들은 괜찮아. 하지만 다른 곳을 보면 전부 엉망이야. 미안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잘 알려진 현상이야. 여기는 이스트 런던이야. 백인들은 여기 살지 않아. 알겠어? 여기는 런던 동부야. 백인들은 여기 살지 않아. 백인 동네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 피어스 모건의 집 앞까지 오게 되면 그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사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도 갈 곳이 없어질 거야. 어디로 갈 건데? 예전에는 스페인으로 갔었지. 그들은 아마 호주로 이사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 생각에 호주는 아직 바닥을 치려면 좀 더 시간이 남았거든. 그리고 나는 추락 속도를 늦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쫓아낼 때만 가능해. 조심해야겠네.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이 정부를 징후해.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해. 호주를 구하고 싶다면 이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해.